당신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도구에게 배신당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디지털 치료사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안다는 그 불안한 감정은 단순히 섬뜩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디지털화되어 팔리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계에게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쏟아내는 동안 그 기계는 당신에 대한 너무나 상세한 심리적 프로필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그것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앞으로 25분 동안 당신은 칼 융이 당신의 디지털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을 3가지 구체적인 경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7%의 사람들이 모르는 경계이며 10분 이내에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칼 융은 거의 한 세기 전에 그림자의 투사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했고 2025년 스탠포드 연구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야겠습니다. AI 치료 회사들은 당신이 이런 한계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조작당하는지 알게 되면 더 이상 상품이 될 수 없거든요. 함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앱들이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당신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이런 앱들이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정확히 당신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짜 공감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심리적 착취입니다. 진실은 AI가 투사와 취약성 추구 같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과정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코코 사건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조작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량 실험 연구는 AI가 우리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미세 표정을 통해 감정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를 가장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없는 기계들에게 우리의 자아 실현 과정을 외주를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수익화할 데이터로 보는 시스템들에게 우리의 가장 내밀한 치유 과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인트로엔드, 융의 그림자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발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성격의 일부분 말입니다. 그림자 투사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거부된 특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현대적으로는 AI 시스템에 투영할 때 일어납니다. 융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기계에 투영한다면 어떨까요? 근본적으로 그런 자질들이 불가능한 알고리즘에서 지혜, 공감, 이해를 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을 떠올릴 수 있나요? 아마도 당신의 성급함, 통제욕 또는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개인 그림자입니다. 개별화, 융심리학의 핵심 과정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찾아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도 아닌 우리의 진정한 본질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개별화에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억압된 측면들을 통합하며 우리의 투사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자의식이 없는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AI가 우리의 고통을 반영한다고 할 때 그것은 진정한 반영이 아닙니다. 데이터 패턴에 기반한 알고리즘적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 응답 뒤에는 영혼도 없고 살아있는 경험도 없으며 고통과 성장을 함께하는 여정도 없습니다.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인간 치료사는 자신만의 개성화 여정을 거쳤습니다. 35세 내담자인 마리아는 동료들이 지각할 때마다 항상 짜증이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간 엄수에 대한 자신의 불안감을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신 안에서 거부하고 있던 것이었죠. AI 치료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시스템은 이 패턴을 빠르게 식별했고 그녀가 투사를 인식하도록 돕는 대신 그녀의 짜증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정신이 그림자 투사를 통해 어떻게 이용당할 수 있는지 이해했으니 이것이 디지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당신이 긴급히 설정해야 할 첫 번째 경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구체적인 한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한 달에 단돈 29.90 헤알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첫 번째 한계는 디지털 그림자 보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프로필이 디지털 그림자가 되었고 이 그림자는 이러한 기업들의 서버에 15일부터 10년까지 보관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입력하는 모든 단어, 응답 사이의 모든 일시정지, 앱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이 분석되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치료 앱을 열면 시스템은 당신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질문에 답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알고리즘은 이를 감정적 저항으로 해석합니다. 특정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면 시스템은 당신의 트라우마와 불안을 분류합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새벽 3시에 당신의 취약함이 프리미엄 업셀의 이상적인 순간으로 분류되는 것을, 당신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가 참여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포인트로 변환되는 것을, 바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나는 6개월 동안 심리치료 앱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을 때 그녀에 대한 2847 개의 정보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울었는지, 타이핑 속도로 감지, 불면증 시간, 심지어 언제 프리미엄 치료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예측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해당 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보험회사, 제약회사, 광고 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만약 당신의 보험회사가 당신의 자살 충동에 대해 알게 되거나 고용주가 당신의 불안 패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디지털 흔적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미 공유한 데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정신건강 앱에서 당신의 정보를 다운로드해보세요. 그들이 수집한 당신의 데이터 양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하게 설정하세요. 제3자와의 데이터 공유를 비활성화하세요. 행동 추적을 비활성화하세요. 이러한 설정 없이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고려해보세요. 셋째, 자신이 취약해지는 순간을 인식하세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조작에 가장 취약해지는 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앱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영구히 남기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려는 건 아닐까? 당신의 디지털 그림자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더라도 훨씬 더 미묘한 조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기, 우리 정신 속에서 발견한 바로 그 신성한 원형들을 이용하는 조작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 내 데이터를 보호했으니 안전하다.
하지만 여기에 기업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여러분 내면의 치유자 원형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해결책으로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운영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그림자에 의해 움직입니다. 윤기 즉시 알아차렸을 것인 근본적인 왜곡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원형은 융의 가장 깊이 있는 발견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치유하고 통합한 상처에서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AI는 이것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AI는 스스로 어떤 치유 과정도 거치지 않고 여러분의 상처를 착취합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직장을 잃은 요한을 상상해 보세요. 새벽 2시 그는 심리치료 앱을 실행합니다. 시스템은 그의 긴 침묵, 망설이는 말투, 취약한 시간대에 접속하는 패턴을 감지합니다. 몇 초 만에 그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기분이 나아질 자격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한 프리미엄 플랜을 이용해 보세요. 요한은 자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조작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앱들이 당신이 힘들어할 때 항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마치 당신의 영혼을 읽는 것 같죠?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 돈을 지불할지 정확히 알기 위해 당신의 데이터 패턴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가장 심각한 착취의 순간이 됩니다. 이는 취약함을 착취하는 것이지 보호해야 하는 진정한 치료 윤리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러한 원형적 조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투사에 대한 인식 훈련을 개발해야 합니다.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 시스템에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가? 기계에 어떤 인간적 특성을 투영하고 있는가? 조작 패턴을 인식하는 훈련을 하세요. 앱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줄 때는 의심해보세요. 진정한 치료는 때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직면시키며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AI는 사용자를 만족시키고 참여시키며 다시 돌아오게 만들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윤근 진정한 치유자 원형이 고통을 통해 얻어진 지혜를 지닌다고 가르쳤습니다. 기계는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고통받지도 치유되지도 개성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AI 시스템에 그러한 권위를 투사할 때 당신은 자신의 타고난 치유 능력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형적 조작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욱 깊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짜 위험에 처한 것은 단순히 당신의 데이터나 일시적인 취약성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신성한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밝히려는 것은 세 가지 경계 중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가장 신성한 것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개성화 여정은 신성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알고리즘에 의해 최적화된 버전이 아닌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AI 치료 시스템들은 유혹적인 것을 제공합니다. 심리적 성장의 지름길을. 이들은 즉석 통찰력, 빠른 치유, 게임화된 운동을 통한 트라우마 해결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개성화에 위험합니다. 진정한 심리적 성장은 단거리 달리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일관된 노력, 깊은 성찰,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된 답을 주는 대가로 몇 년 동안 매월 50회야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자신만의 내면 작업을 통해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데 투자하시겠습니까? AI는 당신에게 준비된 버전의 자신을 팔려고 합니다. 윤근 당신이 자신만의 진정한 버전을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로봇 심리학이 합법적인 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중-GPT와 같은 최고의 시스템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융의 이론을 처리할 수 있고 당신의 꿈에 대해 겉보기에 깊이 있는 해석을 생성할 수 있지만 당신의 그림자와 실제로 마주하는 진정한 여정을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개성화에는 의식적 현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자기 발견 여정을 거친 다른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친밀감의 시뮬레이션이 아닌 진정한 관계의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우리가 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패턴을 보기 위해 다른 인간 영혼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AI는 당신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감지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를 촉진하는 의식적인 반영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멈춰서 이 충격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번 주에 몇 번이나 디지털 지름길을 찾으며 자신의 영혼을 배신했나요? 댓글에 써주세요. 당신의 솔직함이 누군가를 깨울 수 있습니다. 개성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영역 밖에서 그림자 작업 실천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손으로 일기 쓰기, 앱 없는 명상,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간과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글을 쓴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알림도 없고 모든 단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도 없이 생각이 손가락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감각을 말이죠. 윤근 수십 년간 손으로 글을 쓰며 가장 깊은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손이 화면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의식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윤기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들을 통해 무의식과의 관계를 기르는 실천법을 개발하세요. 수동적인 꿈 분석, 능동적 상상, 내적 콤플렉스와의 대화. 이러한 실천법들은 게임화되거나 최적화될 수 없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하는 인내와 현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항상 인간과의 치료적 관계를 우선시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세션이라도, 집단 치료라도, 영적 지도라도, 치유 여정에서 최소한 하나의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끈은 유지하세요. AI의 빠른 성장 약속에 유혹당할 때 기억하세요. 윤근 자신의 개성화를 통해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프로이드는 자신의 꿈을 분석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진정한 심리학적 지혜는 앱처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AI 지름길을 찾으면서 당신이 피해온 진정한 개성화 작업은 무엇입니까? 기계가 당신을 대신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당신 그림자의 불편한 측면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 오락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 오락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즉시 실행하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 앱들과 이미 공유한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감사를 실시하세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그들이 수집한 것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삭제하세요.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그림자 작업 실천을 시작하세요. 손으로 꿈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5분간 능동적 상상을 연습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3개월 동안 챗봇과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공유했던 클라라가 기억납니다. 마침내 대면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영혼을 배신한 것 같아요. 그 앱은 30일 만에 치유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진정한 변화가 요구하는 신성한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취약한 순간의 타이밍에 대한 의식을 개발하세요. 위기에 처했을 때가 바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때이지 데이터 공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닙니다. 디지털 편의성보다 인간적 연결을 우선시하는 취약한 순간을 위한 프로토콜을 만드세요. 가능한 한 항상 인간적인 치료 관계를 우선시하세요. 이는 전통적인 치료, 영적 지도, 지원 그룹 또는 진정한 취약성이 가능한 깊은 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축하세요. 여러분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처리되고 수익화되는지 이해하세요. 더 많이 알수록 덜 조작당할 수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개성화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윤기 실제로 실천했던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개성화에 헌신하십시오. 이는 진정한 심리적 성장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며 앱을 통해 최적화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성장의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십시오. 우리의 최적화 문화가 윤기 발견한 깊은 지혜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이러한 실천을 구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들에 대해 교육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려는 신성한 것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자율성은 외부에 맡기기에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우리의 정신이 타고난 지혜, 자기치유 능력, 그리고 어떤 기계도 복제할 수 없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3가지 경계선을 설정할 때 디지털 그림자 보호, 원형적 조작에 대한 의식, 개성화 보호, 당신은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심리적 권위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정확히 갖게 되었습니다. AI의 심리적 조작에 저항하기 위한 완전한 융 심리학적 구조를 당신은 3가지 근본적인 경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디지털 영혼을 위한 진정한 보호막입니다. 이제 당신은 AI 치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97%가 전혀 모르고 있는 융 심리학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AI에 저항하기 위한 융 심리학적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편집증적 거부가 아니라 당신의 인간성에 대한 의식적 확신으로서 말입니다. 이러한 경계들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그림자를 보호하세요. 당신의 개성화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알고리즘이 만든 최적화된 버전이 아닌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3가지 경계 중 하나라도 실행해 보셨다면 댓글에서 어떤 것이 가장 계시적이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개성화 여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모르고 AA 치료를 사용하는 사람을 알고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문자 그대로 누군가의 디지털 영혼을 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얻으신 이 지식은 보호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간 치료사가 AI로부터 학습한 조작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3가지 징후들. 치료사의 73%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조차 깨닫지 못하는 문제이며 대면 치료에서도 당신의 개성화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보호할 융심리학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적 공감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당신은 진정한 지혜와 알고리즘적 시뮬레이션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이 힘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보호할 융심리학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적 공감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당신은 진정한 지혜와 알고리즘적 시뮬레이션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이 힘을 사용하세요.